뭐 하세요, 선생님? 뭐 하긴요. 엘리트 음악교육 서울대 서정팀이 만드는 신기한 음악나라. 하고 네. 있죠. 네. 아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하네요. 잘 안 또. 맞아요. 네. 네, 너무 어색해요. 선생님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뭐 오늘은 음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율명과 계명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죠. 그래서 선생님 알고서 치고 계셨잖아요, 도레미송. 맞아요. 사실 도레미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서양 음악에서는 도레미파솔라이 우리가 이제 솔페지 계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생겼나 하면 저희가 항상 중세 음악사 이제 첫 시간 할 때요. 저는 이거 생각나요, 이거. 뭐야? 이거. 아, 귀도의 손이야. 네, 그렇죠. 민정의 손, 귀도의 손. 맞아요. 네. 귀도 다래쪼가 이제 귀도가 이제 아래쪼라는 그게 동네 이름이에요, 사실. 아래쪼에 사는 귀도.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다래쪼가? 돼요. 네. 아하.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서울에서 온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아래쪽 지역에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붙여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귀도 다래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귀도가 학생들한테 또 성가대원들한테 이제 뭔가 노래를 가르치고 싶은데 이게 부를 만한 계명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교육을 좀 쉽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낸 어떤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도레미파솔라. 근데 네. 정말 획기적이네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우리가 음악 배운다 그러면 아, 너 도레미도 모르는 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계명이라고 붙여놓은 게 정말 대단한 건데 그렇게 붙이게 된 계기는 높이가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노래를 가르치려니까 그렇죠. 음이 높이가 다른 것들을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부를까라고 그렇죠.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을 네. 붙여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음. 누군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렇죠? 이미 꽃이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신나서 다시 설명 계속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잘 아는 어떤 찬미가가 있는데 그 찬미가가 이제 공교롭게도 가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되게 공교롭게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 그 각 구절의 시작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웃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레 어쩌고저쩌고 가사가요. 니 어쩌고저쩌고 파 어쩌고저쩌고 이제 말하자면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기도가 잘 보니까 각 구절의 시작음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 유금 체계에 하나씩 맞게 이음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이음으로 시작하네. 한 음씩 올라가네. 이게 우리가 아는 유금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노래 가사를 아니까 그 가사를 그럼 가져다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첫음을 그렇죠. 가져다. 첫음절을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웃,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6개 계명을 정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도레미가 되게 익숙해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그렇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노래 가사에 첫 음절을 따온 거. 그렇죠. 마치 우리가 지금 도레미송을 만들듯이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도는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레는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 국악에서는 선생님 어떤가요? 국악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름을 쓰고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이제 12율명서부터 좌절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한자 막 쓰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국악은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계절이나 그다음에 월을 보면 1월서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악기인 가야금만 보더라도 12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띠도 무슨 띠인지는 비밀이에요. 그죠? 네. 비밀. 네. 그래서 이런 띠도 우리가 12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뭔가를 완성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국악에서 부르는 율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12개를 완성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솔직히 고백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중국에서 만든 어떤 이론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음악에 맞게 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국악에서는 12개의 음이 있어요. 자, 서양 음악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음들의 간격이 모두 다 같지 않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선생님? 근데 이 귀도의 유금을 얘기할 때는 사실 온음과 반음의 차이를 학생들에게 쉽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음과 반음을 사실 잘 구분하게 네. 하는 그런 데 네. 사실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사실 온음이냐 반음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반음의 미파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국악에도 그런 어떤 관계들이 있나요, 음들 사이에? 네, 그런 음들 사이에 관계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의 간격이, 그러니까 귀도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국악에서의 음들 사이의 간격은 정확한 센트를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악을 연주하는 악기 자체가 자연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기계적인 소리의 높이를 맞추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서양 음악 귀에 익숙하고 절대 음감에 익숙한 사람이 국악을 들으면 좀 불편하죠. 아, 음정이 네, 뭔가 안 음정이 맞는 것 같은 미묘하게 미묘하게.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좀 그렇군요. 불편하게 느껴질 근데 수 그게 있을 것 약간 같아요. 미묘한 어떤 매력 아닌가요? 일종의 약간 뭐가 네. 안 맞는 것 같은.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싶은 건데, 네. 일단 국악이 있고 서양 음악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음악인 건 맞지만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체계 자체는 동일하지 않다. 저희가 둘이 다르게 생긴 것처럼 그렇죠. 네. 네, 음악의 체계는 둘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마치기 전에 재밌는 거 선생님 가르쳐 드릴게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그 이름을 가지고 네. 스펠링을 쓰면 어떻게 네. 되나요? S 다음에 모음이 뭐가 들어가요? S 다음에 U가 들어가요. 아, U가 S, 들어가요. U, 네, 이렇게 좋아요.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음. 민정이니까 민은 당연히 I가 들어가겠죠. 네, 모음이 네. 그렇죠. 정은요. 정도 U가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선생님의 그 이름의 영어 스펠링에 모음을 따면 U랑 그다음에 I랑 네. U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U, I, 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걔를 그 여섯 개의 음에 맞춰가지고 모음을 대입시켜 보면요. 네네. U는 우트. 우트예요. 네. 도예요. 네. 네. I는 미겠죠. 그죠? 나. 미의 I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도겠죠. 다시 네. 왜냐면 U, I, U니까 U니까 선생님의 도미도 이렇게 맞아요. 되는 선생님의 거예요? 모티브는 도미도예요. 지금부터. 그렇죠? 선생님은 도미도. 네. 서민정. 네, 맞아요. 네. 네. 조숙갱이 이제 이런 기법을 썼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르니까 소제토 카바토 기법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잠깐만요. 소제토 카바토. 네. 소제토카바토, 네. 소제토카바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어떤 모음들을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이 헥사코드에 있는 여서듬과 여서듬 이렇게 이 개명과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럼 그래서 이가 나오면 선생님 레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훌륭하십니다. 좋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모음을 추출해서 걔를 이렇게 대입시켜서 음을 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모티브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정선유로 쓸 수도 있고 선생님은 이제부터 도미도 이렇게. 서민정 좋아요. 이렇게 네. 인사하겠어요. 자, 여러분도 자기 이름에 들어있는 모음을 가지고 이걸 한번 활용해서 자기 모티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네, 그것도 자존감을 높이는 하나의 그러네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요새 많이 작아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저도 되게 많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맞아요. 학원을 오는 것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사회적인 상황도 좋지 않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자기의 모티브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